우리 지금 그 어린 친구들은 식용곤충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거의 다 먹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일수록 잘 안 드세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벌레는 벌레다. 그리고 벌레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눈이 먼다. 이렇게 해서 또 뭐 거미나 또 다른 그 벌레들한테 쏘이면 죽는다. 이런 인식이나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먹는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곤충 산업 농가가 한 724농가 정도 됩니다. 이제 파악된 농가가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이상 버시는 농가가 한 7농가에서 한 10농가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주식회사 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농가가 다 뭐 1억 이상 이렇게 매출을 올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그 기업 형태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소규모 형태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히 이제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문화 곤충학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용곤충이란 말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곤충학도 문화 곤충학이 있느냐 읽어보면 곤충을 통해서 인간의 문학, 언어, 예술, 뭐 역사, 종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그런 그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분홍색 그 옥수수하고 청색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 청색 옥수수에는 쓴맛을 내는 물질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먹이를 먹여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쓴맛이 있으니까 안 먹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색깔만 먹습니다. 그런 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저기 그 청색의 쓴맛을 빼도 원숭이들이 먹질 않는다. 결국 문화는 계승된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은 참 곤충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식을 또 자식들이 성장해서 그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곤충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무조건 곤충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가 계승이 돼야 되고 벌레가 아니고 곤충이다, 새로운 생물 자원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지만 곤충 산업이 확대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돈만 벌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왜 곤충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문화곤충을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점, 위험 요인, 기회 요인, 강점 요인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점 요인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수명이 짧고 비교적 작다, 산업화된 종수가 적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의 그 반응성이 낮고 교감이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다,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근데 위협 요인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곤충이 이제 좀 산업화되고 돈이 되다 보니까 암암리에 이렇게 이제 보따리 장수나 밀수로 들어와서 이렇게 국내에 판매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곤충류 중에서 한 220여 종이 예로부터 이렇게 그 약으로 이용되어 있는데 그 불법으로 뭐 정력 증강제니 만병 통치약이니 이렇게 해서 약으로 불법적으로 팔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종 간에 서로 다른 종 간에 교배를 해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판매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기회 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2010년도에 곤충산업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년도 2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우리 회장님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아시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축제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 원료가 이제 추가가 됐죠. 쌍별귀뚜라미하고 꽃무지하고 꽃무지가 아니고 네, 미러며.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유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이제 누구나 사용이 쉽다. 강점은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포켓몬스터라는 일본 그 만화 영화가 있었죠. 한참 그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6개 자동차 회사가 올리는 매출액을 이 포켓몬스터 하나로다가 다 일본에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포켓몬스터가 24조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올렸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그 호랑나비 애벌레를 닮은 단대기 캐터피 이런 그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곤충 종은 뭐 120만 종이니 180만 종이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4단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이라 해도 캐릭터가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고 학습 자료로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곤충은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 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데 곤충이 그만큼 장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히 커졌습니다. 올해 조사인 것 따르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반려동물 그 콘테스트 이런 게 반려동물 뭐 그 이벤트 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매년 하는데요. 거기에 곤충은 한 5% 정도밖에 포지션이 작지만 그래도 곤충이나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시장은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곤충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용어라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용어가 그만큼 반려곤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에는 그만큼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시장도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를 곤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귀뚜라미를 가지고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독거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그 시험을 했을 때 안정감을 갖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심리적으로 그 위축이 됐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런 그 과학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 시장은 지금 3천억에서 2020년에는 약 5천억 정도 늘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 농가도 아까 724농가에서 약 1200농가 정도 이렇게 그 높이려고 지금 농림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가나 이런 거 수치는 그 금년도에 그 이 육성 계획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냥 경향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뭐 농가 규모는 좀 소규모다, 영세하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뭐 장수, 풍뎅이나 사슴벌레 종류, 주로 학습 애완용이겠죠. 이제 앞으로는 식약용 곤충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곤충 전용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4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2군데 있고요. 부산에 1군데, 남한산성 1군데 이렇게 빠삐용의 키친하고 이더블이라는 그 레스토랑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CJ 제일제당하고 빠삐용의 키친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저리 1.5톤을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대형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향을 봐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면 한 6톤까지 그렇게 이제 빠뿅의 키친을 통해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대상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식회사 미원 아시죠? 예, 거기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점차 이제 그 식용곤충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한 세네 번씩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로. 일단 그 우리 한중일 그 곤충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적 분야, 그다음에 이제 화분 매개 분야, 양봉, 양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지역별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그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용하고 약용 곤충이 또 사료용 곤충이 많이 그 발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 외환 쪽 그쪽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활성화된 부분은 이제 식약용하고 사료용에 관해서는 현재 양돈이나 광어, 넙치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꾸라지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제 쌍별 귀뚜라미 가지고 양계 이쪽으로도 좀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학습 외환용이나 어떤 지역적 이벤트 이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보다 좀 미흡한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료용이나 약용 쪽 이쪽이 좀 비활성화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요게 이제 그 왕사슴벌레인데 자연 상태에서 8cm 이상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느 그 애호가가 8cm가 넘는 거를 8.02cm겠죠. 이걸 갖다가 공개 입찰을 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 1억 1,300인가요? 1억 1,400만 원을 주고 이거를 샀다는 거죠. 일반 셀러리맨이. 우리 같으면 집 한 채 주고 산 거니까 저 미친놈 저걸 가지고 뭐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화는 그 나라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1억 1,000만 원을 주고 저거를 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두고서 평생 즐겁고 행복해 합니다. 그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걸 샀겠죠. 그래서 제가 그 한 3번에 걸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충 시장도 일부 그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다란 그 큰 기업 수준의 회사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미탄이라는 회사인데 2대에 걸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마침 그 아들 사장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장수풍뎅이하고 넓적 사슴벌레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먹이용 젤리하고 놀이목 또는 부대품 이런 것들을 팔아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국 순회 그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63빌딩 이런 데서 순회 그 표본 전시회를 갔는데 1년에 동경뿐만 아니라 중요 도시를 5개에서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곤충 표본을 이렇게 그 전시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이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하루에 수백 개에서 수천 명이 다녀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류군이 있으면 나비, 뭐 딱정벌레, 노린재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판매상도 있고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 탁자 하나를 이제 분양을 받아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산 거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공유하기도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은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트레이를 하나 주는데 이 종이 트레이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표본들을 담아서 계산을 해서 가져갑니다. 집에 가져가 갖고 커다란 이제 그 표본 상자에다 놓고 전시를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1억 1,000만 원짜리 왜 샀을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하고 정서가 뭐냐면은 딱 이렇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표본을 보면요 입꼬리가 싹 올라갑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가 그 일을 성취하면 그 성취감의 미소가 싹 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문화가 전승이 된다는 거죠.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또 손주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있네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와서 그렇게 표본을 담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부러웠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애호랑나비 일종인데 애호랑나비는 일본에서 점점 멸종해 가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억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요 옆에 거는 그 나비인데요. 반은 수컷이고 반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희귀의 나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고요. 여러분들 그 무주 곤충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봐도 그 사슴벌레 일종인데 반은 암컷이고 반은 수컷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다음에 이제 그 곤충의 다리가 6개죠. 다리가 4개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희귀 곤충들이 있으니까 혹시 무주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무시사라는 회사입니다. 무시사라는 회사인데 한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곤충하고 곤충 먹이 이런 것도 이제 판매를 하지만 그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곤충 탐사 또 체험 프로그램 방학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행사를 하고 책을 만들어냅니다. 월간지를. 그래서 출판사까지 있어요. 이 건물 안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조회서방이라는 그 중고 책자는 우리나라 그 저 인사동에 가면 이제 그 고서점 있죠. 예, 그런 고서점인데 대한민국 아니 그 전 세계에 거의 그 곤충 책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저는 일본 갈 때마다 그 책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들려서 제가 이제 필요한 책을 이제 구입을 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거미를 전공했기 때문에 거미에 관련된 책자를 많이 사오는데 거미 그 분류 책 하나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도 그 제가 원하던 책을 하나 딱 사면 굉장히 그 기쁜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타마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타마 동물원 도쿄 인근에 있는 동물원인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제가 관심이 있는 곤충관 있는 데만 다녀왔습니다. 예, 가보시면 저렇게 이제 그 위에서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나방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나방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눈알 모양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나방들은 날개에 눈알 커다란 그 눈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태적으로 나비를 잡아먹는 것들이 작은 새들이거든요. 근데 그 새들의 천적은 부엉이나 올빼미 같이 눈이 큰 다른 또 그 맹금류들입니다. 그래서 나방이 작은 새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날개를 잡고 있다 갑자기 딱 피면 부엉이나 올빼미나 맹금류 같은 눈알이 갑자기 보이죠. 그럼 작은 새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니면 작은 새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급소가 눈입니다. 눈. 모든 정보의 7, 80%는 눈으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새들이 나방을 공격을 할 때 눈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방의 날개를 공격을 하죠. 그 이유는 나방은 날개가 찢어져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보호하고 그런 목적으로 나방 눈알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 보시면 이제 그 나비가 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쭉 열도로 돼 있어서 맨 밑에 이제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열대 지방이래 갖고 많은 종의 그 나비나 곤충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비들을 한 2, 300종 갖다가 이제 나비관을 해서 이제 띄우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수풍뎅이가 어떻게 장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지 또 여기 보면 개미들인데 나뭇잎 개미라고 그 나뭇잎을 잘라다가 그 자기 그 거처로 이용을 하죠. 그러면은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나중에
그 곤충 관련 체험 학교나 이런 걸 하시려면 저런 장치가 비싸더라도 아니면 판넬을 이용해서라도 저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는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런 게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공원 곤충관인데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곤충 관련된 법을 만들고 시범 사업이니 지원 사업이니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을 만들고 농가에다 지원해 주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농업이 힘들다. 예,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자기 그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평생 곤충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책도 만들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곤충학자들이 주로 곤충을 연구하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전문성을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에 가서 한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생태관을 만들어서 후학을 위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위해서 평생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그 일본의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주로 이제 전시관, 2층은 체험관, 3층은 이제 그 연구하는 연구실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반딧불이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도요타정에 요번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 근처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반딧불이 축제가 이제 무주 반딧불이 축제인데요. 굉장히 이제 군에서 총령을 들여서 이제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저도 가봤지만 한 3만에서 5만 마리의 반딧불을 야외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도 반딧불이 축제를 한다 해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반딧불이 연구회에서 한 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프랜카드 딱 하나 있고요. 들어가는데 하나 딱 있고 그다음에 실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현수막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그 도의원 그다음에 이제 반딧불이 연구회 회장 그다음에 회원들 몇 분 딱 앉아갖고 지금부터 반딧불이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나가서 한 5분 얘기하고 5분씩 얘기하고 들어가고 끝입니다. 그게 또 더 별다른 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안내자들이 이제 가면서 반딧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행사가 그게 다예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겐지라는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발광이 되게 그 환해서 한 10m 밖에서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날 이제 비가 오고 이제 저녁이 돼서 겐지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날 비가 안 왔으면 그 계류에 유람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휘어졌는데 그 터널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딧불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늘에 이제 유성처럼 보면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비가 와서 못 봤는데 어찌 됐든 그만큼 그 지역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반딧불이를 잘 보존을 하고 반딧불이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이제 먹거리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500m를 갔다 왔는데 식당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그것도 이렇게 상설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와서 행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아주 그 식당에서 있는 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하고 좀 문화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그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연인들하고 가족끼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반딧불이를 보면서 반딧불이 노래를 하고 막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쿠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여기는 주로 이제 그 교육을 위한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오는 데고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현미경이라든가 또 이제 그 반딧불이 사육 장치 조그만 거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 반딧불이 사육 장치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 구로가와 요게 이제 그 반딧불이 축제 행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인사를 하고 별로 그다지 큰 행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이제 그 대형 마트에 갔어요. 이제 왜 갔느냐 하면 사료용 곤충을 이용한 사료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뭐 그 개나 고양이 사료 또 다른 이제 동물 사료 등을 이제 쭉 살펴봤죠. 근데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개나 고양이 쪽에 곤충을 이용한 사료는 아직 못 봤고요. 주로 이제 그 방울벌레라든가 귀뚜라미, 미럼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양어용 그러니까 이제 금붕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그 화성의 그 크리켓팜 가면 그 국내 최초로 곤충 사료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나 고양이 또는 이제 그 어류용 그 사료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 판매 실적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날개 있는 거 중에서 비행기, 그다음에 다리 4개인 거 중에서 책상하고 의자 빼고 다 먹는다고 합니다. 사천성에 가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기 눈알 요리가 있어요. 모기 눈알 요리. 모기만 잡아먹는 박쥐가 있습니다. 여기 박쥐가. 그래서 이제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고 이제 자기 둥지에서 배설을 하죠. 근데 모기 눈알은 소화가 안 됩니다. 다른 건 소화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배설물하고 둥지를 뜯어다가 거기에서 이제 모기 눈알만 채취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양이 적겠어요. 그래서 그 모기 눈알 가지고 수프를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비싸죠. 14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네, 엄청 비쌉니다. 뭐 인터넷 자료로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셨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서나 학습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돼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용이나 사료용 쪽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샤라는 여자분이에요. 나이도 한 4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젊은 신지식인 상을 받은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이 7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이분은 뭘 하시냐면 거저리 있죠. 거저리를 종충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 내지 2000 농가 되는 새끼 농가라고 합니다. 농가에다가 새끼를 분양을 합니다. 작은 그 유충을.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될 때까지 키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 수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이크로웨이브로다가 그 건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갈색 거절이 고유의 색을 그대로 띠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유럽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 용도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그 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 먹이로 파는데 제가 2012년도에 갔을 때 2013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못했대요. 그래서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2천 농가나 있는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갈색 거절이 키로당 한 1대5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대3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3년이나 5년이 되면 한 1대2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고급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은 위생적이지를 못해요. 굉장히 뭐 땅바닥에도 뭐 식용이고 약용이고 땅바닥에도 막 널어놓고 막 그 뭐 먼지에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또 그 수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방부제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료용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식용으로 쓰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청결하게 생산을 해갖고 아주 그 식용으로 고급화하면은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산동성 하나만 거기도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 하니까 그 중국에 사는 2, 3%그 부자들만 잡아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블이나 빠삐용의 키친 같은 데서는 지금 그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곤충 가루가 들어가기 전보다 매출이 31%에서 40%가 올랐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그만큼 어떤 그 선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위험성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이제 그 매출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돈이 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J나 대상이나 뭐 하림이 들어올지 뭐 럭키가 들어올지 모르죠. 이제 그때 되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팔로는 좋지만 이제 불량품이 막 대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심이라는 그 캡슐이 있는데 미럼하고 곤충, 새우, 메뚜기, 그다음에 이제 그 약용 식물들을 넣어서 만든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17만 원씩이나 하는데 3만 통이나 팔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한 2,000평 정도 됐습니다. 사무실하고 공장하고 그다음에 종충 생산하는 데하고. 근데 그때 갔을 때 계획이 4만 평 정도로 확대를 하겠다. 아직 안 가봐서 확인을 못 해봤지만 어찌 됐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산동대학교를 갔습니다. 산동대학교 그 유옥순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유옥순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자연순환 농법이라고 해갖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버섯 그 폐 부산물 이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곤충을 기르고 곤충을 갖다가 닭한테 먹이고 닭이 그 배설한 배설물들은 수로를 따라서 그 물고기들 가물치라든가 미꾸라지들이 먹고 그걸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 순환형. 그래서 이 사실 동해 등에만 음식물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이 그 거저리도 수분을 적당히 제거를 해주면 갈색 거저리도 그 음식 그 부산물을 분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연 순환 농법을 하고 있고 거저리를 가지고 저쪽 끝에 보면 기름을 생산해서 기름은 기름대로 또 판매를 하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 태안에 있는 그 유한곤충 회사인데 여기도 그 매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그 수거해서 농가에서 수거해 갖고 여기도 건조만 해서 팝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거저리들이 쌓여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건조하는 모습도 있고 요게 보면은 이제 건조기입니다.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저거를 이렇게 소형화해서 작게 해서 만든 제품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남에 가면 바퀴벌레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퀴벌레 하면은 아이고 저 징그러운 거 질병 옮기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설국열차 보셨죠? 설국열차에 보면 그 아래 칸에 있는 사람들이 영양바를 먹는데 그 원료가 바퀴벌레죠. 근데 바퀴벌레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는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해요. 곤충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가장 불량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거의 다 죽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의미하는 거는 그 바퀴벌레가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거 하고 곤충이 사람의 그 단백질도 보충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성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바퀴벌레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그 일양약품에서 통심락이라는 그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심락의 주 원료가 뭐냐면 이 자충, 바퀴벌레입니다. 날개가 없는 거거든요. 날개가 없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날개가 없는 바퀴벌레. 그다음에 선태라고 해서 매미 껍질. 그다음에 이제 오공이라고 해서 진해. 그다음에 이제 한 5-6가지의 약용식물로 만든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약품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3,000년, 5,000년 전서부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질병이 있을 때 몸에 어떤 영양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때 한 220여 종의 곤충이나 진해나 정갈이나 이런 것들을 거미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앞으로는 이런 곤충으로부터 어떤 그 기능성인 물질을 뽑아내서 약용이든 의약품이든 아니면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도에 이제 산동성에 갔는데 이 왕빈이라는 친구가 젊은 친구예요. 한 32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후두암을 알았다고 합니다. 후두암을 10년 전에. 근데 이제 후두암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자기 몸이 이제 점차 이렇게 좋아지고 호전되는 걸 느꼈는데 그렇게 처방전을 보니까 풀무치라고 메뚜기 책맹이라는 게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몸이 다 완쾌된 다음에 아 내가 이거를 사육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전에 갔을 때는 이런 그 하우스 30평 된 하우스가 한 3-4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도에 갔을 때는 한 30동으로 늘었어요. 30동으로.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되는 거 절반은 식용으로 나가고 절반은 약용으로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그 해남에서 이 풀무치가 대량 발생을 했었죠. 풀무치가. 근데 이 그 국내 종하고 요 중국 종은 좀 같은 종인데 아종입니다. 서로 다른 아종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그 중국은 뭐 거절이나 뭐 풀무치나 진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귀뚜라미를 듣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 귀뚜라미 싸움도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2012년도 방문했을 때 여기 똑같이 상해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새, 물고기. 그러니까 그 상가가 이렇게 쭉 있으면 2칸은 물고기, 2칸은 새, 곤충 1칸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3년 만에 갔더니 4칸 곤충, 금붕어 하나, 4칸 곤충, 물고기 하나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지막 황제 부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황제가 이제 쫓겨나 갖고 정원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앉아 있던 그 옥자를 가리키면서 꼬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기 마지막 황제였다. 애가 믿나요? 안 믿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귀뚜라미를 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회상하는 그런 그 영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곤충을 통해서 고향을 생각하고 향수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반딧불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중국도 2012년도에는 시진핑 이전 시절에는 좀 그 사회주의였지만 그래도 공산주의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 곤충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이 60 이상이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TV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연계가 안 되면은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는 계승이 돼야 된다. 곤충 산업도 문화적으로 계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봤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갖고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첫 번째 골목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골목. 많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귀뚜라미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 귀뚜라미 싸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만을 포함해서 싱가포르, 이 중국 민족들은 귀뚜라미 싸움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요 대나무 있죠? 대나무. 요 대나무 안에 귀뚜라미가 한 마리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서 미세한 붓으로 이렇게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강한 놈은
팍 튀어요. 팍팍 튀어. 근데 이제 귀뚜라미 싸움에 나가서 1등을 하면 귀뚜라미 한 마리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놈을 찾느라고 쭉 앉아갖고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귀뚜라미 이제 싸움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는 이제 귀뚜라미, 그다음에 이제 풀무치도 이제 암컷은 먹이용으로 하고 수컷은 싸움으로 하고, 또 이제 여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들, 방울벌레도 있고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이제 사업하시던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귀뚜라미 농가가 뭐 2천 농가 되고 진해 농가가 500 농가 되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또 나머지 9사람이 안 믿죠. 한 30사람 갔다 오니까 이제 그제서는 믿는 거예요. 다 사진 찍어오고 동영상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 이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으로다가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행사를 끝나고 이제 그 우리나라 따지면 면 단위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에 3개 딱 있습니다. 이런 식당이 딱 3개 있는데 주방에 갔더니 곤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요리입니다, 요리. 그래서 딱 가서 이 진열장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접시 달라 그러면 한 접시씩 튀겨서 줍니다. 보통 한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냥 편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 그 번데기 드시듯이 여기는 뭐 매미나 뭐 모든 곤충들을 다 먹습니다. 여자분들도 잘 드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국내 그 곤충 산업을 위해서 좀 그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좀 다양한 책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거미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도감하고 책자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 기고 등 이런 것도 했고요. 곤충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 단위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방송국의 특성상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홍보는 잘 안 합니다. 대개 3농가에서 4농가 정도를 이렇게 짤막하게 해서 20분짜리나 30분짜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큐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정책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시책권이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교과서에도 보면 배추 흰나비를 길러보자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해석한 건 아니고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농가분들, 그다음에 협회, 그다음에 농진청, 농림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학년이 보통 한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한 학년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한 종 배추 흰나비만 길러봐도 한 학년에 50만 마리를 기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개 보면 암수로 기르죠. 암수로. 그러면 100만 마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학년마다 한 종씩 곤충을 길러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부에다가 정책 건의를 했더니 야 이제 그만해라. 왜요? 그랬더니 야 새 하는 사람은 새 기르기 코너 만들자라고, 양 하는 사람은 양 길러보자 코너 만들라 그랬는데 곤충 하나만 넣어줬으면 됐지 뭘 자꾸 해내. 그만해라. 그래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산업을 하신다면, 아니면 우리 그 누리과정 어린이 유치원 과정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사실 배추 흰나비가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육 시스템이 확립이 잘 안 돼 있고 기생봉의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추 흰나비만 여러분들 중에서 연중 잘 생산해 갖고 그 학교에다 납품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돈 버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몇 년 동안 한 5만 명 정도 회원이 확보됐었는데요.
요것도 한 방편입니다. 우리 저기 그 무료 어플인데요. 무료 어플인데 곤충 잡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저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곤충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게임하고 플러스 알파된 어플을 만들어서 이 어플이 공짜인 것 같죠? 나중에 회원이 10만 명만 넘으면요. 한 1억에서 2억 이상 받고도 팔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톡이나 처음에는 다 무료로 시작했다 나중에 큰 회사가 됐죠. 예, 사업의 한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곤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해주려고 하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랑이 있는데요. 아랑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영남에 가면 아니 밀양에 가면 영남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사당이 있는데 아랑각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남으면 틀어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랑은 밀양 부사의 딸입니다. 근데 그 관너 중에 한 명이 이 아랑을 사모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모를 시켜서 보름날 이제 그 아랑을 영남로 이제 그 달구경을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유모는 사라지고 이제 그 관노가 나타나서 아랑한테 이제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당시에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 홧김에 아랑을 죽여서 차릿한 대나무밭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상심을 해서 한양으로 떠났고 이제 그 다른 부사들이 왔는데 보름만 되면 전설의 고향입니다. 보름만 되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심약한 부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신체 건강한 부사가 와서 이제 그 아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내가 너무 그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 나를 죽인 관노를 잡아서 문책을 하고 나를 양지바순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 내가 다음 날 부사께서 관노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흰나비가 돼서 나를 죽인 관노 머리나 어깨 위에 앉겠습니다. 그 놈을 죽치십시오. 그래갖고 그대로 했더니 이제 자기 그 죄를 이제 고한 거죠. 그래서 그 놈을 벌하고 아랑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아랑각 옆에 보면 그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묻어줬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텔링, 어떤 곤충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랑제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밀양에서 축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랑 아가씨의 선발이 되면 뭐 사과 아가씨나 고추 아가씨처럼 밀양을 홍보하는 이제 홍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히 묻힐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교육 자료로 이용하고 또 지역의 어떤 그 문화재 행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일본 또 전 세계적으로 곤충과 관련된 그런 문화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덕궁 가보셨습니까? 창덕궁 가보면 기와가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에 그 끝에 막새가 있습니다. 기와 흘러내지 말라고 막새가 있는데 임금님이 다니는 그 길에는 막새에 무슨 그림이 있겠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용, 그죠? 용. 근데 이제 왕비가 다니는 그 길에는 뭐가 있냐면 그 거미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그게 한자로 따지면 기쁠 희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양으로 보면 거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미가 뭘 뜻하느냐면 거미는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는 왕자를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많이 낳아야 되죠. 아들을 많이 낳고 그다음에 이제 기쁨이 많아라.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박쥐는 편복이라고 하는데 그 편자가 기쁠 희자하고 중국에서는 발음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발음이 유사한 거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발음이 뭐 같다 해서 크게 의미 두지는 않지만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처하는 처소에서는 항상 기쁨이 많이 있어라. 그런 의미로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셨을 때 보면 텐마루 있고 거기 이렇게 난간 있죠. 난간에도 보면 박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가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나 세세히 보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풍잠 기원제라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 성북구에 보면 선잠제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그 야생의 누에를 가져다가 실내에서 이제 사육을 해갖고 거기에서 의복이라든지 또 뭐 번데기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기능성 식품 또 아니면 뭐 인공 고막, 무릎 관절 재료 이런 것까지 이제 현재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누에가 전생을 못 살고 번데기 때 죽이는 거예요. 열풍 건조기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곤충들한테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교육 자료예요. 우리가 그냥 곤충들을 먹고 사료로 이용하고 의복으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곤충들의 영혼을 빌어준다는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이게 지역 그 성북구에서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잠 이제 농사 그 누에 농사가 잘 되라 이제 그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풍잠 기원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우리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그 진해를 길렀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소개하는 목적인데 그 진해가 이제 그 어혈을 풀어주거나 우리가 이제 화분을 들거나 뭐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 삐끗하죠. 그다음에 구안화사도 있고 아이들 경기도 있고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그런데 그 선험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드셔보시고 아 이게 괜찮다.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괜찮다. 그리고 이제 오공주라 그래서 꼬량주병에다가 진에 살아있는 거 5마리 넣고 한 2년 정도 뒀다가 그걸 이제 반주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장복을 하면 교통사고 후유증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더라. 근데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 때문에 그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찌 됐든 굉장히 그 항암 물질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물질이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동시장 가서 뭐 이제 조사도 해보고 또 제주 양령시장도 가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7종이지만 진해는 아직 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령시장에서 그냥 생채로 파는 거는 묵인을 해주는데요. 사실은 환을 만들거나 무슨 뭐 이렇게 탕액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단속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약장수들이 이제 진해에다가 무슨 뭐 이상한 약 섞어 갖고 뭐 정력제니 뭐 해갖고 막 팝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한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가져가서 자기가 끓여 먹거나 거기서 다려주는 거는 다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닭이나 오골고양이한테 먹이면 됩니다. 옛날부터 닭하고 진해는 상극이라 해서 상극은 서로 보신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김해에 가면은 오골계에다가 진해 가루를 이제 빻아갖고 어릴 때부터 한 300마리 정도를 먹입니다. 다 이렇게 클 때까지 성수가 6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백숙을 해서 파는데 1인분에 5만 원씩 받아요. 1인분에 5만 원.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 차가 5대 왔거든요. 한 대당 20만 원씩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뭐 항상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매출이 그렇게 되는지는. 오골계 계란 하나가 1,000원씩 받습니다. 1,000원씩.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진해 먹인 닭 해갖고 파는 데가 한 4-5군데 되더라고요. 4-5군데. 요것도 사업으로 하실 분이 있으면 하셔도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됐다고 저한테 쫓아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템만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벤트를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곤충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안양에 가면 비콘이라는 인터넷 회사가 있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한 30명에서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곤충 젤리를 찾아라. 또 아니면은 누가 먼저 곤충을 아크릴 박스 내에서 꺼내는가. 아니면 내가 기르고 있는 사슴벌레나 왕사슴벌레를 가지고 힘겨루기를 해서 1등을 하게 되면 토탈 총 점수로 해서 1등을 한 친구에게는 어떤 그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이벤트.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직접 나가서 곤충 탐사나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시흥에 사시니까 그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달 27일, 28일 날 그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 생물 다양성 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그 우리가 5년,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잖아요.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 명인지, 남자가 여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지 주택, 교통, 문화 모든 정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곤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곤충이 서식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근데 곤충을 전수조사한다는 건 사실 돈도 많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소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느 지역 올해는 이제 그 서울 월드컵 공원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매년 돌아가면서 달리하는데요. 난지도에서 오후 2시부터 일요일 날 오후 2시 24시간 동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은 이제 전문가들 이제 저처럼 자기 분야에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저는 가서 거미만 조사합니다. 어떤 거미가 여기 사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육무부 박사님 같으면 새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있는 분류군들 종수를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 전문가들 이제 한 10년 박사학위 10년 밑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비자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물 탐사 A, B, 곤충 탐사 A, B. 그다음에 이제 10시 넘으면 그 야간 곤충 채집. 아침에 5시부터 6시까지는 조류 탐사. 뭐 양서 파충류 탐사. 이렇게 해서 저녁 6시까지 행사를 하고 7시까지 식사를 하고 7시서부터 10시까지는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물에 관심이 있다. 근데 얘가 곤충을 좋아하는지, 거미를 좋아하는지, 새를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한 장소에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새 궁금하면 새 박사님 찾아가고, 뭐 박쥐 궁금하면 박쥐 박사님, 거미 궁금하면 거미 박사 찾아가서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싶던 거를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10시까지 하고 11시까지 이제 그 야간 곤충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고서 5시서부터 이제 그 조류 탐사 희망제 한해서 6시서부터 7시까지 식사.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모여서 이 서울의 숲 난지도에 살아있는 동식물 종수가 몇 종인지, 만 종인지, 2만 종인지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는데 참가비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 개인당.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국립수목원이 있죠. 옛날 광릉수목원.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공고는 안 떴더라고요. 아마 조만간에 뜰 겁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정도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워크끼리 가셔도 되고 가족 단위끼리 가셔도 되고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생태 학교나 뭐 그 과학 프로그램, 생물 프로그램 하시면 거기에 그 팀원들을 데리고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옆길로 빠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는 이제 거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미 홈페이지를 2010년도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SNS나 뭐 미니 홈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돼 있어 갖고 지금 저거를 10년이 넘었는데 저거를 지금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없애야 되는지 저도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생물 다양성 탐사 가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이제 거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전국 과학전이라든지 학교에서 탐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두가 되는 식용곤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나갈게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죠. 그렇지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하고요. 식량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 두 마리의 개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곤충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 한번 보고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유학 가면서 동굴에서 그 목이 말라갖고 먹었던 게 이제 해골물이었잖아요. 그 달콤했던 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해골물이었잖아요.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곤충을 왜 먹어야 될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고단백이라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어떤 뭐 지구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식량 생산이 어렵게 되고 이제 향후에 나가서는 이제 곤충을 먹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작년에 그래서 요 그 갈색 거제를 가지고 제가 2012년부터 곤충 생태학교를 2002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12회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람떡 안에 고명을 곤충 가루로 이제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만들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갈색 거저리를 가루로 갈아서 만들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곤충으로 만들었다 하니까 이제 혐오감도 갔지만 그 중에서 또 용기 있는 친구들은 와서 먹어봐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모르죠. 이제 그 곤충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 만들고 못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중요하고 자기가 만든 거 먹고 또 다 포장해서 가져가 갖고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식용곤충은 고영양이다, 친환경이다, 경제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 비타민, 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거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높죠.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계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식용곤충에 관해서 지금 이제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덜란드하고 미국이 가장 그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젊은 친구 2명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한 54억 정도 작년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000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있다, 먹고 있다. 그런 게 이제 FAO의 그 보고고요. 이 친구들은 그 재작년에 이제 서울여대 4학년 친구들인데 그 LG 글로벌 챌린저라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그 미래의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이 PPT 경연 대회를 챌린저 경연 대회를 해요. 그래갖고 한 25개 팀 정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주고 현장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유럽하고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데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뭐 LG 이런 데서 3천만 원 주고 사업 아이템 하나 갖게 되면 완전 이거 거저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그 경연대회를 실시를 해갖고 왔는데 아직 LG에서는 이제 저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산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CJ나 대상이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할 의사가 있다 보면 나중에 한 3년이나 5년 뒤에는 LG에서도 들어올지 모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예, 저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곤충 전용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블 카페라든지 빠삐용의 키친 이런 데가 지금 4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용곤충을 이제 사육했을 때의 장점을 좀 살펴보면 공간이 적다. 그다음에 이제 곤충 사료가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겹치지 않는다. 강한 번식력이 있다. 그다음에 영양이 풍부하다. 그다음에 수송과 관리가 쉽다. 뭐 교육으로 쉽게 사육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게 이제 갈색 거저리하고 쌍별 귀뚜라미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뭐 장수풍뎅이나 꽃무지나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장수풍뎅이나 꽃무지는 이제 발효 톱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육을 해 봐야 되다 보니까 그 발효 톱밥이나 그 중금속이나 이런 데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높잖아요. 근데 쌍별 귀뚜라미나 갈색 거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이나 종이 박스, 나무 상자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고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사는 서식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휴면이 있어요. 휴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게 갈색 거저리, 쌍별 귀뚜라미, 동해 등의 대왕 거저리 이렇거든요. 근데 이 종들이 다 아열대 종이고 외국에서 도입된 종들이에요. 그래서 휴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쌍별 귀뚜라미나 갈색 거저리나 1년에 5 내지 8회 정도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국내 종을 가지고 한두 번 생산해 갖고 그 마진 남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열대 종을 지금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료용 곤충이 되겠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그 식용곤충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료용 곤충 쪽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홍보를 안 하느냐면 사람이 곤충을 갖다가 이거 내가 먹는다. 근데 이걸 갖다가 돼지나 닭이 먹는다. 그럼 나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나하고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홍보를 늦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곤충 사료 원료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동물성 단백질들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어분이죠. 근데 어분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육분이라든가 혈분, 새우분, 개분, 골뱅이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누에라든가 번데기 이런 것들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단미 사료로다 잔구벌레라든가 파리유충, 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곤충 사료가 왜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곤충들은 아주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특히 이제 소똥구리 같은 경우에는 소똥이나 말똥을 굴려가서 그 안에다가 알을 하나 낳죠. 그러면 알은 그 안에서 자라면서 유충이 돼서 그 똥을 먹고 똥을 주식으로 먹고 나중에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될 때 사실 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많은 세균이나 아주 그 유해한 균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세균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항생 물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뿔 소똥구리에서 발견한 게 이제 코프리신인데 그 코프리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자기 방어 물질, 천연 항생 물질을 가지고 있다. 곤충이. 그다음에 안정성이 높다. 그다음에 인수 공통으로 어떤 병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뭐 구제역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동물들 관련해서 그 질병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곤충은 그런 거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나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 곤충을 먹는 게 안전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아직까지 연중 사육 체계가 확립된 종이 별로 없다. 그다음에 국내 종보다는 외국 종이 많다. 도입 종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건조나 가공 시스템이 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연구가 부족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품화입니다. 상품화. 그래서 우리가 그 곤충 식용곤충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진짜 고급화하고 상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으로 판매되기가 좀 어렵죠. 지금 인식도 아유 우리가 곤충까지 먹어야 돼 그런 판에 그냥 대충 만들어서 대충 판다. 그러면 소모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사료화 추진 체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유충을 가지고 육계 생산성 개선된 그 시험 사례가 있는데요. 무항생제 대비해서 증체량이 9.4%, 그다음에 사료 유고율도 6.9% 정도 이렇게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조사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란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됐다. 그 여주 그 양계 생산하는 데에서는 그 동해등에를 이제 동해등에 이제 그 번데기를 이제 갈아 갖고 너무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그 육계나 그 너무 안에 이제 지방질이 많이 쌓여 갖고 산란을 안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뭐 2%든 3%든 적당량을 주게 되면 그 계란을 낳게 되면 계란이 이제 그 단단해지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단단하지 않아 갖고 깨지는 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깨져서 버리는 그 손실 보는 게. 근데 이제 동해등에를 이제 갈아서 먹이면 그 파란이 많이 줄어든다. 개선 효과가 크다. 예, 그런 그 보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뚜라미를 통해서 이제 축산물 품질 개선. 그래서 이제 닭고기에 뭐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지고 뭐 색도 좋아지고 연도 뭐 이렇게 그 단단한 정도 그런 것도 개선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아까도 보셨지만 주로 이제 그 넙치, 광어, 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물고기 이런 데 이제 그 사료로 이용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화성에서 만든 시제품입니다. 화성에서 만든 시제품인데 그 거저리하고 대왕 거저리, 그다음에 쌍별귀뚜라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펠렛 형태, 고슴도치, 고양이, 개 이런 종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우더 형태로 해서 물고기 사료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전화를 주시고요. 그 곤충 산업과에 이제 연구원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히 그냥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성현 연구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국내 한 20여 종의 곤충 자원을 유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하늘누스라든지 광대노린재,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박각시 하여튼 20여 종의 곤충들을 기르고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곤충산업과 김성현 연구사를 찾으면 되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그다음에 윤영조 박사님은 이제 화분맥의 곤충, 디용벌,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사육하던 왕진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원 그 기술지원팀으로 가갖고 지금 사육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영 박사는 뿔가이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곤충 산업과를 하시면 됩니다. 063 해서 114로 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 이름을 대고서 바꿔달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간호 박사는 이제 그 환경곤충 동해 등에 관련돼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지영 박사는 이제 질병관계. 그다음에 윤은영 박사님은 이제 식용곤충. 그다음에 이제 그 식용곤충 레시피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세브란스 병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김남정 박사님은 양식 어류 그 넙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돈 했었는데 지금은 본청으로 이제 파견 가셨습니다. 갈색 거저리라고 딱정벌레 유충인데요. 위럼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식용곤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